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7월 16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원래 동영상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일단 나름대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한번 올려봅니다. 네, 오늘은 웹봇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웹봇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웹, 즉 인터넷을 의미하는 이제 웹, 월드와이드 웹하고 봇, 로봇의 약자죠. 이 웹봇이라는 게 뭐냐면 그 미국의 이제 클리프 하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굉장히 그 좀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인데 이 사람이 1990년대에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의 내용을 이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뭐 개념은 간단합니다. 그 마치 이제 구글과 같은 그런 검색 엔진처럼, 자, 그 검색 엔진이 이제 웹 스파이더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이 이제 뭐 거미줄이란 뜻이니까 그 전 세계를 이제 커버하고 있는 그 인터넷상을 이제 스파이더라는 이제 조그만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계속 나가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 오는 거거든요. 그 인터넷상에 올라온 데이터를 하는 게 이제 결국 검색 엔진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검색 엔진이거든요. 자, 근데 이 클리파이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 뿐만 아니라 그 자체 제작한 그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의미를 분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순수한 데이터를 이거를 지식으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뭐 하여튼 그런 뭐 프로그램이거든요. 웹봇. 이 사람이 이제 1990년대 이걸 개발을 했고요. 자, 이 클리파이가 이제 이 웹봇의 동작 원리와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전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좀 모든 인간은 미래에 대한 예지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자, 우리 스스로 의식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오감 외에도 뭐 식스 센스, 세븐 센스 이런 것이 뭐 아주 크게 발달되지는 않더라도 어떤 그런 능력이 조금씩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동물들 같은 경우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것이 이제 닥칠 때 그 미리 알고서 이렇게 대피하잖아요. 자, 인간은 이제 뭐 현대 사회에 이제 길들여지면서 그런 능력이 많이 이제 퇴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 뭐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또는 이제 인터넷에 이제 글 같은 걸 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미래에 대한 뭐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 대한 통찰이 이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클리파이라는 사람이 웹봇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그러한 데이터, 미래에 대한 통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런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내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튼 그런 전제를 깔고 개발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이제 원래 클리파이가 원래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주식 시장의 사이클을 예측해 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뭐 주식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뭐 단기적, 중장기적 이런 그 포캐스트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자, 근데 실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 봤더니, 그래서 실제 저 스파이더 내보내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 봤더니 그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사회, 국제관계 등 모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그냥 왕창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굉장히 막 그 중에서 놀라운 데이터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흥미를 느끼고서 막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몇 가지 예측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2001년 9월에 미국에서 어떤 큰 사건이 있을 것이다. 뭐 하여튼 이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웹봇이 알려졌죠. 그 실제로 저 9.11 사건이 일어나기 한 몇 달 전에 이런 데이터가 많이 접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큰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맞았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도 뭐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있었던 그 인도네시아의 뭐 쓰나미라든지 뭐 일본의 그 후쿠시마 사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꽤 정확도가 높게 예측을 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웹봇의 그 굵직굵직한 그 예측 중에서 현실화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정확하고 뭐 만병통치하고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정확도 나오죠. 정확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어림짐작으로 때려 맞추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건 클리프 하이 본인이 또 이 주관적으로 이 데이터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해석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수정되는 경우도 있죠. 본인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클리파이 본인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이제 웹봇에서 이제 CME가 관련된 위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언제 뭐 CME와 관련된 위기가 있을 것이다. 근데 클리파이는 당시 이 CME가 뭘까? Coronal Mass Ejection이다. 그 태양풍. 그 태양이 이제 강력한 태양풍을 이제 지구로 쏴서 뭐 지구에 어떤 재앙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죠. 사실 태양풍이라는 것이. 자,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자, 하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예측되었던 비슷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카고 상업거래소, 시카고 머컨타일 엑스체인지 이게 그 뭐 상품 거래소 뭐 이런 거죠. 미국에 뭐 상품 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어떤 스캔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CME가 태양풍을 의미하는 CME가 아니라 시카고 상업거래소를 의미하는 CME였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해석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충 뭐 놀라울 정도로 이제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좀 터무니없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그 이 웹봇이 조금 알려지면서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사실 그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뭐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으로 이제 거짓 정보를 이렇게 잔뜩 뿌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웹봇이 그걸 마치 진짜인 줄 알고선 이렇게 수집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돼서 말하자면은 역정보를 퍼뜨리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클리파이 본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그 쓰레기 데이터를 어떻게 뭐 차단하는 뭐 그런 그 튜닝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웹봇이라는 것이 대략 이렇게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그 미래에 대한 통찰. 자,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클리파이 본인이 자기 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제 그거를 해석하고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웹봇 리포트는 이제 뭐 매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가 되고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구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제는 이제 그 구매 리포트 자체는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한 15불 정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다른 그 인터넷 해외 네티즌들이 그 웹봇 리포트를 이제 자기가 요약을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물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웹봇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고요. 자, 이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클리파입니다. 이제 할아버지죠. 자, 7월 8일자에 이런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 7월 8일이니까 지난주인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 자, 제가 그 당시에 이 짧은 내용입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 건데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지만 좀 너무 이거 센세이셔널하다.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자극적이다. 그리고 약간 좀 터무니없는 내용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제 유튜브 방송에는 이제 소개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어쨌든 한번 7월 8일자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올리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 7월 8일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웹봇에 어떤 내용을 예측을 했는지 한번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클리파이가 그때 이 영상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7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즉 16일의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 대혼란이 있을 것이다. 자, 사실 뭐 이것은 올해 연초부터 나왔었던 얘기예요. 그 웹봇에서 그 연초부터 이번 2016년의 여름은 Summer of Chaos다. 혼란의 여름이 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수개월 전부터 이미 예고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날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그 경제 분야의 혼란은 12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 아침에 미국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다. 네,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좀 긴가민가는 했습니다만은 그래 뭐 화요일 되면 알겠지라고 했는데 뭐 아무 일 없었죠. 오히려 그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갔죠. 전혀 패닉 상태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선 역시 이거 업데이트 안 하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자, 또 이런 굉장히 또 센세이션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16일의 기간 중에 그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 요즘 유행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대체 그 화폐로.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1000불을 돌파할 것이다. 참고로 제가 오늘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하나에 한 660불 정도 뭐 그 선이었거든요.
근데 이 16일, 이 단기간 동안 그 600불대에서 1000불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돌파 직후에 다시 888달러 선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거의 뭐 5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는 거니까 불과 2주 정도 만에.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그 1000불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 은 가격 있죠. 이게 은 가격 온스당 19불에서 38불로 2배 가량 상승할 것이다. 이거 역시 그냥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로 저는 이제 일단 들리거든요. 자, 그리고 어쨌든 뭐 웹포스는 그렇게 나왔답니다. 비트코인과는 달리 은은 38불 돌파 후 다시 큰 파고로 하락하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머물거나 또는 계속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은이 이렇게 저쪽 그 귀금속과 대체화폐 이쪽을 리딩하는 동안 금 가격은 뭐 이제 그 정도의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진 않지만은 올 겨울에 이와 은과 마찬가지로 그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2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7월 8일자에 나왔었던 그 웹봇 예측 결과거든요. 자,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완전히 빗나갔죠. 뭐 미국 주식 시장의 패닉 상태 그런 거 없었고요. 뭐 은이나 금 가격이 이상한 움직임, 그 상승, 갑작스러운 상승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지난 한 주 동안 이거 시장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역시 이 업데이트 안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14일자 또 새로운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클리파이 씨가. 네, 이거 변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 설명했었던 예측의 시기가 7일 정도 뒤로 미뤄졌다. 그래서 죄송하다.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계속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아까 뭐 7월 12일부터 28일 사이 그 16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씩 일주일 정도 밀려가지고 7월 19일부터 그게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7월 14일이니까 바로 그저께입니다. 목요일. 그 혼란의 여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 프랑스에서 테러 사건도 있었고, 뭐 터키에서 뭐 쿠데타를 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진짜 큰 거는 아직 안 터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제 계속 이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제 페넌트 패턴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이 일단 688불을 돌파한 후, 자, 이 페넌트 패턴이라는 거, 페넌트 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경제 관련 지표, 이거 차트 같은 거 볼 때 쓰는 이제 전문 용어인데요. 그 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등변 삼각형으로 생긴 그 기 있잖아요. 깃발. 그걸 이제 페넌트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넌트의 모양을 이루고 가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불마켓이 시작되면서 이제 뭐 급상승하게 되는 뭐 하여튼 그런 전문적인 용어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페넌트 패턴에 있는데 그 688불을 기점으로 이제 그게 터지면서 이제 급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1000불을 찍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뭐 지난주에 했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1000불을 넘었다가 이제 다시 또 888로 밀릴 것이다. 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역시 이 기간 중 은은 38불에 이를 것이다. 네, 지금의 거의 2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은 가격이 한 20불 조금 넘거든요. 온스당. 그래서 19일부터 8월 4일 역시 16일 동안의 기간 동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7월 14일 날 목요일에 업데이트한 건데 바로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어제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월 15일에 huge emotional spike, 아주 굉장히 큰 그 감정 지수의 스파이크가 있을 것이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깜짝 놀랄 것이다. 어떤 동요를 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웹봇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클리파이는 이 영상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어쩌면 이게 혹시 은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날 금요일 날, 즉 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huge emotional spike라는 그런 단어가 튀어나온 게 아닐까. 라고 이제 클리파이는 해석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어제 역시 은 시장에서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 그 클리파이는 이를 경제 관점에서 해석했지만 어쩌면은 어저께 있었던 그
다른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 뭐 프랑스 테러 사건이라든지 터키 쿠데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클리파이의 이제 해석이 빗나갔지만 어쨌든 데이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휴지 이모셔널 스파이크. 실제로 뭐 굉장히 놀라운 사건 아니었습니까? 어저께 있었던 일들, 그 테러 사건이라든지 쿠데타 이런 것들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그 감정적으로 이제 자극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그 여전히 원래 이제 클리파이가 원래는 지난주 화요일 날 주식시장 패닉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웹보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일주일씩 밀렸으니까 이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일주일 밀렸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7월 19일 그때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패닉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결과는 이제 다음 주 되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클리파이가 말하는 이 Summer of Chaos, 특히 이제 Summer of Chaos 혼란의 여름이 집중되는 시기가 이제 7월 19일부터 8월 4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뒤로 미뤄져서 이제 졌으니까요. 어쨌든 다음 주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실 이거 웹봇을 그 전화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면서 많이 이제 부담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지는 마십시오. 이거 어디까지나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거든요. 그냥 단지 참고만 하세요. 저도 이제 웹봇 데이터 관련된 내용 계속 나오면은 이제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합니다. 진짜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 이해하시고 어쨌든 이게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원래는 쉬려고 했는데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 없었다 하더라도 너무 저를 욕하지는 마세요. 저는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세는 이 웹봇에서 나오는 이런 대세는 대체로 정확한 것 같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16일의 기간 동안에 이런 놀라운 뭐 시장에서 움직임이라는 것이 뭐 또 틀렸을 수도 있죠. 뭐 이게 아니라 뭐 다음 달일 수도 있고 다다음 달일 수도 있고. 자, 하지만은 대세는 지금 가면 갈수록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제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세계 경제가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경제가 붕괴됐을 때 뭐 금과 은과 같은 이런 대체 자산이 이제 상승하는 것은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어쨌든 이런 점들 염두에 두시고 제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업데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